안녕, 모모쌤이야. 한 주 동안 잘 지냈지? 선생님도 잘 보냈어? 그래, 오늘은 배설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, 배설계 하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부탁할게. 고마워. 그럼 배설에 대해서 공부해보자. 배설과 배출이 먼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, 배출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가 즉 대변의 형태로 나가는 거고, 배출. 그래, 배설은 즉 우리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낸다고 생각하면 돼. 걸러내서 오줌으로 나가게 하는 거지. 그래,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것은 배설, 즉 오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, 배출은 우리 소화기에서 우리 대장을 통해서 나간다, 항문으로 나간다. 이것이 배출인 거야. 그래, 그럼 배설계는 어디가 그 주요 기관일까? 우리가 콩팥, 여기 허리 좀 뒷부분에, 즉 두 개 콩 모양으로, 그래서 콩팥이야. 그래, 콩 모양으로 달려져 있는 게 있는데, 이것이 한 쌍, 즉 두 개지, 좌우로 하나씩 존재해. 여기서, 즉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건데, 배설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라고 했잖아. 이 노폐물은 그럼 왜 생기는 걸까? 즉,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. 이 노폐물의 종류를 좀 알아야 되는데, 그럼 우리가 영양소 앞에서 했던 거 기억을 끄집어 갖고 와서 그래. 즉 탄수화물이 있었어. 탄수화물. 탄수화물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? 지방이 있었지. 지방. 그리고 단백질이 있었는데 단백질. 이 세 가지가 3대 영양소라고 했지. 3대 영양소는 즉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고. 그래서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이 있는데 탄수화물과 지방은 비슷하게 에너지를 내고 나서 비슷하게 무엇과 무엇이 나온다? 즉 얘네들은 비슷하게 물하고 노폐물로써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. 이산화탄소.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띠롱띠롱 중요. 즉 단백질은 똑같이 똑같이 쓸까?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똑같아. 이산화탄소. 단백질은 하나 더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암모니아야. 암모니아. 그래, 꼭 기억해야 되고 즉 이 암모니아는 질소라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. 단백질에는 질소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. 그럼 나머지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질소가 없다는 거지. 탄수화물하고 지방, 단백질은 모두 다 탄소, 수소, 산소 이렇게 공통 원소로 하는데 단백질만 질소를 하나 더 갖고 있어. 갖고 있어. 그래서 이 질소 때문에 암모니아라는 즉 독성 물질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또 이 암모니아가 즉 어디로 가서 바로 콩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간에서 다시 한번 조금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콩팥으로 가서 걸러진다는 거. 그래, 그럼 이 노폐물이 요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때문에 이렇게 생기고 누구 때문에? 단백질 때문에 암모니아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이 암모니아는 간에서 즉 독성이 조금 약한 요소로 바뀐다는 거 알아두고 참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즉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즉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
물은 땀이나 오줌으로도 나갈 수 있고, 그럼 이 요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, 즉,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콩팥, 아니, 배설계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. 배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, 즉, 콩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콩팥하고 방광 사이에 오줌관이 있고, 방광은 오줌을 모아두는 곳이고, 그리고 나서 오줌이 꽉 차면, 아, 방광이 꽉 찼네? 하잖아. 그래서 어디로 간다? 화장실 가지. 그래서 이 오줌이 요도를 통해서 나간다. 즉, 방광, 즉, 즉 콩팥, 그다음에 오줌광, 방광, 요도 이 순서로 오줌이 만들어져서 가는 길이고 이것이 배설계고 이 배설계에서 콩팥의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텐데 콩팥 중요해. 콩팥은 앞에서 말했듯이 콩처럼 생겼어. 그래, 이 콩팥이 옆에서 선생님이 조금 다시 이렇게 그리면 이 안이 얘를 조금 확대시킨 거야. 콩팥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겉에 부분을 콩팥의 겉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안쪽에 좀 더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것을 속질, 콩팥 속질이야.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 깔때기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콩팥 깔때기, 콩팥 깔때기, 콩팥 깔때기에 모아 넣었다가 즉 어디를 통해서 지금 요 그림 보이지? 오줌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소나 노폐물을 포함한 오줌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야. 콩팥의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봤는데 하나 더, 즉 여기다가 즉 이렇게 무엇이 콩팥 동맥이라고 해. 콩팥 동맥을 따라서 콩팥 동맥을 따라서 노폐물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걸러야 돼? 오줌을 걸러야겠지. 오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. 좋은 영양소도 있고 물도 있는데 다 내보낼 순 없지. 그래서 걸러내고 깨끗한 파란색으로 해야겠네. 깨끗한 콩팥 정맥으로 즉 혈액이 다시 나와서 다시 빙글빙글 우리 온몸 여러 군데로 다 갈 수 있는 거야. 그럼 또 여기서 한 번만 더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? 이 여기를 다시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칠판이 모자르네. 다시 그릴까? 그럼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그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. 일단 콩팥 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콩팥 동맥을 따라서 노폐물이 포함된 혈액이 들어올 거고 그 혈액이 즉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여기서 이름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동맥이 들어와서 모세혈관이 막 꼬이고 요것을 우리는 사구체라고 해. 사구체. 왜 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동글동글하게 즉 실처럼 보이는 동그란 모양이다 이 얘기야. 즉 콩팥 동맥에서 즉 이제 모세혈관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. 그것이 압력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왜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걸러줘야 되잖아. 걸러줘야 돼서 이렇게 막 엉켜 있고 그것을 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싸고 있는 이 주머니를 이렇게 보이는 주머니를 보먼 주머니라고 한다. 보먼 주머니. 그래서 이 사구체에서
아이고 눈이 좀 간지럽네. 사구체에서 요렇게 무엇이 노폐물이 여과가 될 거야. 즉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노폐물이 가는 것을 우리는 여과, 여과시킨다. 우리 커피도 여과지 있잖아. 그래, 여과시킨다고 하고 이거 이름도 기억해 두자. 여과시켜서 그럼 이 오줌이 여기를 조금 길을 틀어야겠네. 길 좀 틀어서 요렇게 좀 가는 길을 좀 요렇게 크게 모식으로 보여주면 이것이 뇨가 지나는 작은 길이라고 해서 세뇨관이라고 해. 세뇨관. 네, 이것이 즉 세뇨관을 따라서 즉 노폐물 오줌이 요렇게 지나갈 거야.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즉 이렇게 요렇게 얽히고 설킨 얘네들의 혈관이 즉 요렇게도 그냥 요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. 요렇게 연결돼 있다고 하자. 이게 세뇨관과 모세혈관이 계속 촘촘히 서로 엉키고 있어. 그걸 사실 간단하게 보여준 거고. 그러니까 이제 노폐물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. 사구체에서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들도 있을 거 아니야. 그치? 그냥 지나가 버린 잡지 못한 애들이 있을 거야. 그런 애들은 바로 어떻게 돼야 되고, 바로 세뇨관으로, 즉, 보먼주머니가 아니라, 즉, 모세혈관에서 바로 세뇨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. 어?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분비라고 해준다. 분비. 그럼 또 반대로 음 여과되지 않아야 되는데 즉 노폐물이 아닌데도 여과될 수 있는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. 그 여과된 잘못 여과된 애들은 다시 모세혈관으로 우리 몸속으로 다시 어떻게 돼야 돼? 재흡수돼야 돼. 재흡수. 그래서 이 세뇨관에서 반대로 즉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재흡수라고 한다. 재흡수.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고등학교 때 또 다시 나올 텐데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크게만 알아두면 되는데 그럼 하나만 더. 즉 잘못 여과된 것 중에 탄수화물이 있을까? 단백질이 있을까? 걔네들은 잘못 여과될 수가 없어. 즉 우리 여과지를 보더라도 되게 촘촘하잖아.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것은 여과가 안 되고 걔네들의 기본 단위, 아주 작게 만든 기본 단위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것은 여과될 수 있거든. 그래,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. 아, 큰 입자들은 여과될 수가 없구나. 즉, 여과액에서 볼 수 없는 것은 하면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찾으면 돼. 그래,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재흡수돼야 되는 것은 당연히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잘못해서 여과되면은 다시 우리 몸속으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돼야겠지. 그래서 다시 재흡수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고 요소는 재흡수돼야 된다 안 된다? 요소는 우리가 요소 몸 밖으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배설을 시키는 거잖아. 근데 다시 우리 몸에 재흡수되면 돼, 안 돼? 안 되겠지. 요소는 재흡수되면 안 됩니다. 여기서 또 하나 또 용어가 두 개 나오는데, 즉 사구체하고 보먼주머니를 합쳐서 우리는 말피기소체라고 하고, 말피기소체 맨날 두 개 따로따로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지. 더 중요한 것은 사구체, 보먼주머니, 세뇨관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얘기하거든. 네프론 꼭 기억해야 돼. 오줌의 기본 단위, 즉 얘네들이 이렇게 오줌을 만드는 거잖아. 그래서 요 사구체, 보먼주머니, 세뇨관까지 해서 네프론이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자.
이렇게 만들어진 오줌은 세뇨관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고 콩팥 지웠네. 콩팥 깔때기에 조금 모아져 있다가 좀 더 큰 관, 그것도 지웠네. 조금 더 큰 관,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가는 거. 그러니까 세뇨관은 아주 작은 간이야. 세뇨관하고 오줌관을 자꾸만 세뇨관과 오줌관을 헷갈리면 안 되고 세뇨관은 콩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관. 그래, 오줌관은 그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관. 이렇게 꼭 기억해 두자. 이렇게 오늘 배설계까지 해서 소화계, 순환계, 호흡계, 배설계,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. 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네 가지의 기관들이 모두 다 연동되어 있어서 하나의 한 몸으로, 한 몸에 있는 거 맞네. 그렇게 서로, 잘, 자기 역할에 맞게 일하고 있다는 거. 그래,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까? 소화기에서는 뭐를 먹어? 소화기에서는 영양분을 먹지. 영양분이 들어가면은 소화가 시키겠지. 소화시키면서 즉 에너지원으로 낼 수 있는 것과 내지 못하는 영양소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 내 몸에 즉 영양분을 즉 잘게 잘게 부숴서 기본 영양분으로 만들고 기본 영양소로 만들고 그것이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 전체에 즉 보내주겠지. 온몸 전체에 보내주면은 하나하나의 세포에서 다 세포 호흡을 해. 그 세포 호흡에 필요한 영양분을 주고, 그럼 세포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, 그 결과 노폐물이 나오겠지. 이 노폐물은 또 다시 어디로 가서 오늘 배운 배설계로 가서 즉 이런 과정에 의해서 즉 배설돼야 되고 이것이 다시 돌고 도는데 안 들어간 게 있었네. 호흡계. 호흡에서는 무엇이 즉 우리 세포 호흡에 산소도 필요하다는 거. 그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 가지고 즉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이 모든 것들이 잘 작용해야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. 그래, 오늘 이렇게 생물에 대해서 좀 외울 부분이 많은 생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끝냈는데 정말 정말 수고 많았어. 고생 많았어. 토닥토닥. 그래,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단원으로 우리 또 만나기로 하고 남은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. 다음 시간에 또 만나. 안녕.